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니즈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와, 나는 진짜 매출이 너무너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월세부터 인건비,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등등등 감당하기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구도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해야 돈을 번다, 블로그를 해야 전환율이 좋다, 인스타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A가 좋다고 하고 저기서는 B가 좋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적으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고,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으로는 돈 내고 마케팅을 맡겼다가 속는 상황도 생깁니다. 혹은 이것저것 전부 열심히 했다가 시간만 날리고 딱히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경상도 쪽 뷰티샵 사장님이 이런 케이스였는데, 원래 동네에서 잘 나가시던 뷰티샵 사장님이셨는데 사업을 처음 했는데도 단골도 많이 생기고 또 꾸준히 매출이 나오다 보니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메인 상권으로 이동을 하셨다가 경쟁에 밀려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매일 1일 1 블로그도 하시고 몇 달을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매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블로그를 통해 저를 만나셨었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피드백 정도만 드렸지만 나중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셔서 제가 직접 글도 써드리고 광고도 조금 돌려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콘텐츠로 하루에 3,000원, 5,000원 정도 광고비를 쓰니 신규 고객이 일주일 만에 2분이 오셨었지만, 그동안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장님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꾸준히 하셨다면 적어도 망하실 일은 없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차차 익숙해지시게 되면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유튜브 안 하면 망합니다, 블로그를 하면 매출 늘어납니다 와 같은 아무 이유 없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하우스 마케터로 연매출 7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6년간 온라인 마케팅 판에서 일을 하며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보세요.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람만 상대해봤지 마케팅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거 잘 아는데, 하지만 마케팅이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SNS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고 100만 뷰씩 뻥뻥 터트리고 화려한 말빨로 매출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런 것도 마케팅이긴 하지만 일부일 뿐입니다. 마케팅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교환을 만드는 겁니다. 단어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 시장화라는 뜻이죠. 이때 시장의 본질은 계속적으로 교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마케팅이란 교환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은 이러한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NS 콘텐츠로 100만 뷰를 뻥뻥 만드는 것도 있고, 파워링크 광고나 혹은 스레드에 매일 짧게라도 글을 쓰는 것들이 있죠.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마케팅을 전부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을 하면 좋긴 하지만 당장은 하나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래야 하나의 마케팅 영역이 망가져도 다른 곳에서 보완이 될 수 있지만 경험도 실력도 무엇보다 익숙하지도 않은 마케팅 영역을 모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힘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메인 업무는 마케팅이 아니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딱 하나만 해도 당장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온라인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 잠재 고객이 있는 분들입니다. 서비스업을 하는데 전국에 고객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형 로펌, 대형 병원, 아니면 전국으로 출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 전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란 교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때 교환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잠재 고객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 온라인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현 시점 광고를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유튜브가 가장 강력합니다. 심지어 광고도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잠재 고객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요. 이때 유튜브를 추천드리면 인스타 같은 쇼폼 플랫폼은 어떤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란 고관여, 즉 고객들이 가능한 많이 알아보고 또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입주 청소 하나 찾아보는 데에도 블로그 글 10개는 물론이고
주변에 청소업 대행을 맡았던 대표님에게까지 연락을 드려서 아시는 업체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결정을 했는데요. 가구도 전부 새로 사서 들여놓고 앞으로 최소 2년은 넘게 살아야 하고 이사 당일은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청소가 대충 되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병원부터 변호사, 세무사, 심지어 창업 기획사까지 많은 서비스업의 브랜드 블로그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찾고 찾다가 여기라면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의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문의를 주시는데 1분짜리 영상으로 설득하기엔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추천드린 거예요. 잠재곡도 제일 많은데 롱폼, 긴 영상으로 설득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학원이나 세무사 혹은 제가 말씀드린 입주청소 등등등이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비슷합니다. 나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충분히 긴 내용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세종시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세종까지 와서 세무 일을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혹은 여러분이 굳이 매번 서울까지 가서 출장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잠재 고객의 범위를 여러분의 동네에서 구 혹은 시 정도로 축소를 해서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런 분들을 설득하려면 무슨 채널을 이용해야 할까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와 플레이스입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 세종시 나성동 학원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할까요? 물론 검색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상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네이버에 세종시 나성동 수학학원 등등을 검색을 해서 우리 집 근처에 혹은 옆 동네쯤에 괜찮은 학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죠. 유튜브나 인스타가 등장해서 예전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네이버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죽었다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매출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키워드, 글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키워드의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검색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세종시 나성동 수학학원이라면 세종시 나성동 수학학원이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차리셨겠지만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하신다면 이런 지역 플러스 업종에 대한 키워드가 여러분이 잡아야 할 키워드인 걸 아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글인데요.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은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행사에 맡겨서 노출도 시켜봤는데 딱히 문의가 오지도 않고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글이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고객과 상담을 통해 결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 고객이 결제를 하실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해결해야 될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등등등 정말 고객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을 해서 하나하나 설득을 했을 때 비로소 결제가 됐을 겁니다. 글도 똑같습니다. 그냥 전단지 배포하는 수준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해서 문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여기는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혹은 여길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걸 글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영상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타겟이 원하는 것 부터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녕 오늘 날씨 좋죠? 그냥 냅다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부터 하지 마시고 뭐뭐한 점이 불편하시죠? 뭐뭐라는 고민이 있으시죠? 이럴 때에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말부터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담 때 고객들이 하는 말들을 미리 캐치를 해주셨다가 이걸 블로그 글 앞쪽에 녹여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키워드부터 글 작성 방법 그리고 그 외에 공지글 세팅이랑 소개글, 블로그 안에서 만들어야 될 퍼널 구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기 조금 힘드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전자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6년간의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경험 인하우스 마케터로 블로그 2개로 연매 수출업가 만들어보고 원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서 병원, 한의원, 안과, 변호사, 세무사 등등등등 온갖 서비스직의 블로그 마케팅 일을 경험을 한 제 노하우를 담아두어 물론 이것만 읽으신다고 갑자기 일주일 안에 무조건 매출을 얻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데 마케팅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죠. 대신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말 여기 나온 대로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시면 차차 문의가 들어오실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문의를 받을 때 썼던 노하우를 담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